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분을 방정식에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를 배웠는데 결국 다 그래프 그리는 거였어, 그지? 그래프 그려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개념은 이런 거였죠. fx는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 이 개념이 뭐의 개념하고 똑같았냐면 fx를 y는 fx라는 함수로 봤을 때 만약에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랑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난다면 이 만나는 지점들이 바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이 함수의 뭐다? 이런 데를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그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의 x좌표,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죠? 대답해줘. x 절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이 함수의 x 절편하고 같아요 라는 개념, 요 개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있었죠. y는 fx하고 y는 gx라는 이 두 함수의 교점 있죠. 교점, 만나는 점. 함수 하나가 이렇게 생기고 하나가 이렇게 생겨. 그럼 교점이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기잖아. 그치? 이 교점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fx하고 gx를 같다고 놓은 식 있잖아. 요렇게 같다라고 놓은 식. 요렇게 같다라고 놓은 식의 실근이 바로 실근이 교점 x좌표였습니다. 그죠? 요런 개념들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푸는 거였죠. 어쩌고 저쩌고 식이 있고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왔을 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해석했었죠? k를 어떻게 했다? k를 넘겼죠. k를 넘겨가지고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k라는 함수의 교점을 찾는 걸로 생각했었잖아. 그래가지고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y는 k라는 친구는 준영아 그래프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려져 요거? 이렇게 가로, 그치? 상수함수 가로로 그려지잖아. 그래가지고 k 값이 커지면은 얘가 어디로 가고, k 값이 커지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지, 그지? 위로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얘가 여기로 가면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 한 개, 그치? 얘가 여기에 딱 걸치면 실근이 몇 개? 실근이 2개. 얘가 여기로 들어오면 실근이 몇 개? 실근이 3개.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실근이 3개가 되려면 k 값이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어야 돼? 이런 문제 풀었었죠. 그치? 이게 우리가 방정식의 활용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어진아, 여기 와. 여기 두 번째 줄로 와. 빨리 와. 너는 지금 자세히 틀려먹었어. 빨리 일로 와. 무슨 안? 노안이 뭔지 몰라? 야씨, 네가 늙었으면 나는 무덤에 들어가야 되겠네. 일로 와 빨리. 두 번째 줄로 와.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부등식의 활용인데요. 부등식의 활용. 방금 실이야? 말을 하지 혼자 낄낄대고 있지 말고. 방정식. 자, 오늘은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부등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는 이 fx가 갖고 있는 값 중에 제일 어떤 값을 찾으면 될까? fx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f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찾는 거야. 만약에 제일 작은 값을 찾았는데 그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값들은 당연히 0보다 다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자, 요 녀석이 항상 0보다 커요를 찾고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이 그래프에 무슨 값을 찾으라고 재현아? 가장 뭐라고? 가장 작은 값을 찾아. 딱 봐도 여기가 제일 작잖아. 그럼 요 지점의 값을 찾아가지고 요 지점의 값을 뭐 k라고 했을 때 요 지점의 y 값을 k라고 했을 때 이 k가 0보다 크면
그러면 나머지 지점들은 당연히 다 0보다 큰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항상 0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럼 이번에는 유리마 거꾸로 fx에 뭘 찾아야 되겠어?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되겠지?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아요 이걸 보여주면 나머지 값들은 자동으로 0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그치?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얼마보다 크다는 거면 그 식의 최소값을 찾아서 최소값이 그거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되고요. 거꾸로 어디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최대값을 찾아서 최대값이 거기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범위의 제한이 있느냐 아니면 범위가 잘려져 있느냐 요거의 차이가 있는데, 범위가 잘려져 있으면 그 범위에서의 최소값과 그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찾으시면 돼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요 확인 문제 하나 하고 갑시다. 요거. 자, 요 확인 2번. 자,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의 그래프가 궁금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래야 이 녀석이 가장 작은 지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그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얘를 그리려면 하영아, 얘를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미분하면 어떻게 돼?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뭐 할까 이제? 오케이, 그러면 괄호 좋아요.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죠? x축이랑 어디서 만나? 0이랑 1에서 만나. 0이 왼쪽, 1이 오른쪽. 자, 출발을 어디서? 오른쪽 위에서 합니다. 1에서는 통과, 0에서는 튕겨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부호가? 자, 그럼 f' 이렇게 생겼으니까 fx는 뭐 하다가 뭐 한다? 오케이, 감소하다가 증가해. 이게 fx예요. 준영아, 우린 fx의 무슨 값을 찾고 싶으니까? 재현아, 무슨 값을 찾고 싶으니까? 제일 작은 값. 제일 작은 데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준영아, 이거 누가 봐도 어디서 제일 작아? 어디? 제일 밑에 여기잖아. 이게 x가 얼마인 지점이냐고, 여기가. 1인 지점이지. 그치? 요 지점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그래서 요 지점의 좌표가 1, 얼만가? 여기다 넣어야 되니? 여기다 넣어야 되니? 위에다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1,1인 것을 딱 찾는 순간 증명된 거예요. 가장 작은 값을 찾았는데 가장 작은 지점의 y값이 1이잖아요. 혜린아, 이게 지금 0보다 어때? 크죠? 1이 0보다 크니까 fx식은 0보다 항상 크겠다. 모든 x값에 대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커 이거 보여주면 증명 끝난 거다. 그치? 자, 그럼 뒤에 실제로 이제 109페이지예요. 109페이지. 자, 이 문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도 큰 틀은 똑같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가 성립하도록 하는 그랬죠. 그럼 은솔아, 이번에도 우리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그래프가 가장 어떤 지점을 찾아? 그지? 가장 작아지는 지점을 찾아서 그 지점의 y값이 0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 그래프를 찾고 싶으니까 자, fx가 지금 2x 4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할게요. 그럼 f'x는 뭐죠? 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요? 이 EX 마이너스 1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맞아.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못하면은 그 다음에 그냥 막혀버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하는지 알겠니, 윤서야? 그 세제곱 공식으로 인수분해한 거죠. 여러분 그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만나면 이게 a 플러스 b 괄호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그거를 활용한 건데 요 식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 요 뒷부분 있죠? 요 뒷부분. 요 뒷부분은요 항상 0보다 큽니다. 확인해보고 싶으면 판별식 써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더 이상 인수분해할 수도 없고 이 뒷부분은 판별식 써보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뒷부분만 그렸을 때 뒷부분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F'의 부호를 생각할 때 이 뒷부분은 무시해도 돼요. 이것만 보고 부호를 판단하면 돼요. 그럼 하윤아, 이것만 보자는 얘기는 x값이 얼마일 때 x축이랑 만나? (2분의 1일 때), 그죠? 얘가 0 될 때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2분의 1일 때 x축이랑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최고차항이 양수잖아. 출발 어디서 할까? 오른쪽 위에서 하면 돼. 그리고 여기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 통과했다가 다시 올라올 일이 있나? 없어. x축이랑 안 만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물론 정확하게는 이렇게 뭐 곡선이겠지만 x축이랑 만난 데가 중요한 거니까 요 한 군데서만 만났고 이렇게 그어버리면 됩니다. 요것만 있으면 우리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걸 아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했을 경우에 이 뒷부분은 거의 대부분 항상 0보다 큰 걸로 나오기 때문에 부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호를 판단할 때는 앞부분만 보고서 부호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치? 자, 지금처럼 요게 지금 F'이면 fx는 혜린아, fx는 뭐 하다가 뭐 해?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지. 그럼 그냥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지점에서 뭘 가질까? 극소이자 뭐도 될까? 극소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해. 저기가 최소이기도 하죠. 유일하게 극값 하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극소인 점인 동시에 최소인 점이 되는 거야. 자, 요 지점 x좌표가 얼만데요? 혜린아, 이 지점 x좌표가 얼만데요?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 얼만가를 찾아야 되죠. 2분의 1을 어디다? 여기다 넣을래? 여기다 넣을래? 위에다 넣어야죠.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될까 이거? 이거 얼마예요?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없구나.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죠. 그죠? 그럼 요거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3이네. 거기에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플러스 a. 요게 최소값이고 어진아, 저 최소값이 어때요? 라고 하면 끝이야? 커야죠? 아니면 크거나 같아야죠? 그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은 최소값, 요 빨간 부분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a가 8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그대로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걸 잘 들어야 돼요.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이따가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그 문제들이에요. 그죠? 요 내용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표 유형 4번은 요게 답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9번으로 가볼게요. 9번.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일단 처음 스타트가 요렇게 생긴 식을 만났단 말이지. 요거. 자, 이렇게 생긴 식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호철아, 박호철. 진짜 그거 서서 자는 거야? 어? 안 자려고 나온 거 아니야, 호철아? 맞지? 신기하네. 서서 자다 다쳐. 넘어지 못하려고. 이런 식을 만나서 호철아 어떻게 하고 싶어 처음에? 일단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그치?
우리는 이렇게 생긴 식을 왼쪽 거 따로 오른쪽 거 따로 이렇게 따로 그려버리면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한쪽으로 넘겨서 한 가지 함수와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로 다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4제곱 반대로 넘길까? 골라봐. 유리면 어디로 넘길까? 오른쪽으로? 알았어.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좌변이 0되고요.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이 4ax가 넘어갔잖아. 얘가 넘어가서 얘랑 만나면 어떻게 쓰는 게 보기가 좋냐면 플러스 4로 묶고요. 1 마이너스 a x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x에 대해 정리한 거고 3a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썼어. 자 그러면 준이야 이 식을 우리가 이제 fx라고 부를 거고요. 이 녀석의 그래프를 찾으려고 그래. 그럼 얘를 당연히 뭐 해야 될까? 그래프 그리려면 이게 fx였죠? fx 그래프가 궁금해. 그래서 뭐 했어요? 미분을 해야지. 미분을 해야지 뭐 극값도 찾고 증가감소도 판단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fx를 미분하는 거야. 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괄호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자, 얘네들은 물론 4로 묶을 수 있어요. 4로 묶어주면은 4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지 이제 인수분해 된 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걸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 3차식이잖아요. 그치? 하윤아, 3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기본은 뭐지? 조립제법이지. 얼마 넣으면 0 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얼마 넣으면 숫자도 다 없어지고 a도 다 없어질까요? 하윤이가 한번 맞춰볼까? 요 괄호 안에 x자리에 얼마 넣으면? 그렇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다 0 돼요. 요 부분이.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요 괄호 안에 있는 식을 조립제법을 할 건데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식들을 개수를 하나씩 써보면 1, 빵,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a 이렇게 4개를 쓰는 거죠. 개수를. 그죠? 요거 0 빼먹으면 이상해집니다. 0 챙기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돼 라는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그럼 1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면은 a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윤서 여기 얼마? 0. 그치? 그러면 제대로 조립제법 한 거지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냐면 자 4 붙여 놓으시고요. 이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했다는 건 준이야. 여기 어떤 괄호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일까? 아니 x 플러스 1이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걸 만족하는 괄호가 하나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남은 식이 뭐예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1 마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 뒷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뒷부분을 일단 인수분해를 할 수는 없죠. 그죠? 인수분해를 할 수는 없어. 그치?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1하고 a하고 자리를 바꿔가지고 요렇게 생각을 하면 이 앞에 있는 요거 있죠.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있죠. 이게 어디 등장하는 친구들아? 이게 뭐 인수분해하면 이제 나오잖아. 그 x 세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하고 x제곱 빼기 x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거기 등장하는 친구잖아. 그치?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공식을 이용하면은 이 끝에 붙어있는 얘가 맨날 어떻다고? 이게 맨날 0보다 어떻게 나온다고?
크다고. 그쵸? 그래서 앞에 부호의 영향을 안 줘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도요. 요 식은 0보다 커요. x에 뭘 넣든 0보다 커요. 근데 그 뒤에 마이너스 a가 달려있는데 이 마이너스 a가 지금 a가 뭐라 그랬냐면은 음의 정수라 그랬어. a가 음의 정수면은 마이너스 a는 뭐예요? 부호 바꿨으니까 양의 정수 아니야. 가연아,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얘네 셋이 x자리에 뭘 넣어도 다 양수라 그랬죠. 근데 그 양수 뒤에 또 뭐가 더해진 거야? 또 양의 정수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괄호 전체도 항상 0보다 어떨까요? 항상 0보다 커요. 부호의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치? 뭐 그냥 판별식 써봐도 되고 한데 여러분들이 요 모양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이 뒷부분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발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앞에만 보고 부호를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앞에만 보자는 얘기는 어진아 이거 그냥 몇 차 함수처럼 취급하면 돼? 1차 함수처럼. 이거 x축이랑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 1에서 만나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표시해주고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죠? 그럼 f'이 이렇게 생기면 fx는 어떻게 생겨지나? 몇 차 함수처럼? 2차 함수처럼 생기겠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겠죠. 그죠? 그리고 요 지점의 값이 얼마 컴마? 마이너스 1 컴마가 될 겁니다. 그치? 마이너스 1 컴마. 그럼 마이너스 1 컴마 얼마인지 구하면 그 얼마가 얘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얼마인지 구하자 윤서야. 마이너스 1을 어디다?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아니다.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1을 쭉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뭐가 되죠? 1.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를 분배하면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4a 그리고 끝에 마이너스 3a 이렇게 있죠. 그쵸? 자 그럼 다 정리하면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가? 그쵸? 자 그래서 요 지점의 좌표가 y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데 이 값이 극소값인 동시에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 그럼 우리의 목표는 그 최소값이 0보다 어떻다는 걸 보여주면 돼. 우리 목표는 이 fx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 fx에 뭘 찾은 거야? 최소를 찾은 거야. 그러면 그 최소값이 0보다 어떻다라고 보여주면 돼요. 크다고 보여주면 돼. 그러면 다 0보다 커지는 거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큽니다. 그럼 a 넘기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준영아 이 문제의 답은 답이 뭐라고?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읽어봐. 주어가 있어야지. 누가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게 결론이잖아.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음의 정수 a의 최대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몇이요? 마이너스 4라 그래야지. 마이너스 4가 답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4.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렵고 밑에 문제들은 더 풀만 할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도 포인트는 항상 0보다 큰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제일 작은 데를 구해서 거기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그지? 그게 포인트예요.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도 해볼게요. 유제 10번으로 가볼게. 자 이번에는 호철아 범위가 생겼네. 얼마부터 얼마까지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그치? 그럼 내가 이 부분을 f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번에는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을 건데 아까 위에 문제는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을 찾았잖아요. 이번에는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지. 요 범위 내에서 제일 작은 데를 찾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0보다 커요.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를 아무튼 그려야 되니까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 어진이 미분해줘. 뭐라고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6으로 묶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1, 2의 풀마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다. 그래서 6괄호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자, 그려봅시다. 재현아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얼마랑 얼마? 마이너스 1이랑 2. 그럼 풀이죠? 자, 그럼 얘를 바탕으로 fx를 그린다면 뭐 하다가 뭐 한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요 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컴마인 거고 요 지점이 2컴마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제시한 범위가 딱 마이너스 1부터 2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 구간만 보면 되냐면 자, 여기 딱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2까지니까 딱 여기까지 이만큼만 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내 관심사야. 이만큼이. 그러면 가연아, 우리는 이 구간 중에 제일 어떤 데를 찾기로 했죠? 제일 작은 데를 찾기로 했지. 왜냐면 제일 작은 데가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0보다 클 테니까, 그죠? 자, 근데 누가 봐도 제일 작은 데가 어디야? 2일 때죠. x가 2일 때. 그럼 2, 몇인가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2 넣으면 되겠지, 그지? 저 위에 식에다가 2 한번 넣어보자. 2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a 얼마야? 마이너스 28이라고요? 마이너스 20 플러스 a 이거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a. 자, 얘가 0보다 어떤 된다? 크면 된다, 그죠? 0보다 크면 된다. 잘못 그랬다. 여기에 등호가 지금 없죠, 이 범위에,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등호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 범위를 잘라줄 때 이 끝에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리는 게 정확할까? 자,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이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아요. 이렇게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계선 자를 때도 웬만하면은 점선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아.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고민이 생겨요. 이 마이너스 20 플러스 a는 엄밀히 말하면 이 구간에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얘는 x값이 딱 2일 때의 함수값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봐봐, 마이너스 20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가 아니고요,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지 답이 나와요. 잘 생각해봐. 우리는 0보다 큰 거를 보여주고 싶어. 0보다 큰 걸 보여주고 싶은데 어디서만 0보다 크냐면 요 지금 빨간 색칠한 부분만 0보다 크면 돼. 근데 유림아, 요 끝에 있는 요 값은 이 범위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값은 0이랑 같아도 상관없어, 그치? 그 바로 옆에부터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등호를 붙여주는 것이 정확한 풀이고요. 이걸 붙여줘야지 답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0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입니다. 등호 빠지면 틀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 범위를 정확하게 보고 풀어야 마지막에 등호를 붙일 수 있겠구나, 붙여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의 최소값을 찾는다.
이따 여러분 그 맨 뒷장에 있는 문제들은요 막 이런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큰 틀만 알면 돼. 최소값을 찾아서 거기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푸는 건지 큰 틀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도 하겠습니다. 11번. 우리 아들이 드디어 계약을 했어요. 방학이 엄청 길었거든요. 40일인가 그랬거든요. 오늘 드디어 계약을 했어요. 학교를 보내는데 너무 좋은 거야.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오늘 학교 갔고 둘째도 이제 어린이집 갔어. 나랑 와이프랑 둘밖에 없잖아. 일부러 막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엄청 오랜만인 거야. 둘이 나가서 커피 마시는 게 거의 한 2달 만이야. 그래서 이제 약간 뭐랄까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갔어요. 방학이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너네도 초등학교 때 방학이 그렇게 길었니? 방학이 엄청 길어. 8월 29일에 계약을 한다 그래가지고 방학할 때 까마득했어.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아서 많이 설명을 하고 싶다.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시험 범위 이거 평균값 정리까지로 확정이 됐나요? 아니야? 아직 안 났다는 그래? 누구는 됐다는 사람도 있고. 저희 수학생은 평균값 정리까지 다 못하고 말씀하시고. 아 그랬어? 호철이는 확정이 됐어?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게 아직 미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 같이 평균값 정리까지면 좋겠는데.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도 처음 출발만 조금 다르지 결국 큰 틀은 똑같아.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x랑 gx가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근데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식을 만들으래요. 자, 그럼 fx 갖다 놓고 얘가 gx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쪽에 gx 갖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고 이 식이 이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일 때 요거일 때 항상 성립해 라는 게 문제의 조건이에요. 이 식이 요 범위일 때 항상 성립해 라는 게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져 있는 식을 우리가 각각 풀 수는 없어. 어떻게 하고 시작할까 유림아? 넘기자. 얼른 넘길까? 그래, 일로 넘길게요. 왜 안 해줘 아까는? 아까 한 거 해주지. 자, 이렇게 넘길게요. 왼쪽으로 넘기면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근데 위에서 fx도 썼고 gx도 썼으니까 다른 거 씁시다. fx, gx 나오면 보통 그 다음 뭐 쓰죠? fg 다음에 뭐야? hx라고 쓸게요. 여기를 hx. 자, 이 h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 그릴 거니까 준영아 뭐 해야 돼? 불러주세요. h'x는 그렇지. 얼마로 묶을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잖아. 그러면 미분하면 1, 3의 풀풀이니까 3괄호 x 플러스 1, x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디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하고 만나는 지점이 얼마?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부호가 풀이죠?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죠. 자, 여기가 얼마 컴마? 마이너스 3 컴마겠고, 그치? 여기가 얼마 컴마? 마이너스 1 컴마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부터 보고 싶어? 어디부터? 어느 범위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그때 항상 성립하면 좋겠지 얘가. 그러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는 데만 지금 나는 볼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끊어야죠. 마이너스 2면은 당연히 여기와 여기에 딱 어디예요? 딱 중간이지. 그리고 등호 없으니까 점선으로 끊을게요. 이렇게 쭈루루루루루.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 지점이 지금 x가 마이너스 2인 지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어느 쪽을 색칠할까?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니까 요 라인에서 어느 쪽? 오른쪽, 그치? 이렇게가 지금 나의 관심사야. 이렇게. 자, 여기가 관심사야. 근데 누가 봐도 저 영역에서 준이야 가장 작은 지점이 어디예요? 그치? 우리 전에 그런 얘기했죠. 만약에 주어진 구간에 극값이 딱 하나 있는데 혜린아 그 딱 하나 있는 극값이 극소값이면 거기서 뭐도 발생한다? 최소도 발생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 지금도 이 구간 안에는 극값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극소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죠. 여기가 가장 작을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을 거잖아 준영아.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서 h-1 한번 계산하자. h-1이 얼마일까? 하나씩 풀어줘.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이게 가장 작은 값이네 라는 것까지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준영아? 뭐라고요? 다 했어. 이제 거의 다 했어. 이제 99% 했어. 뭐만 하면 끝날까? 제발 맞춰줘. 우리가 지금 뭘 보여주고 싶냐면 이 식이 이 범위에서 항상 0보다 커를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이 식의 그래프를 그린 게 지금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서 가장 어떤 지점을 찾았어? 가장 작은 지점을 찾았지. 그러면 그 가장 작은 지점도 어때요? 라고 해주면 끝나?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야.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 식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 그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지점조차도 0보다 어때요? 커요를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야 나머지 지점도 다 0보다 커지는 거 아니겠어? 맞아? 그래서 결론은 지금 찾은 이 최소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어떻다? 그래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a 넘길 거니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되지요. 그러면 준영아 답은? 자신있게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그치? 답은? 그래요.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5가 나와야지. 그쵸?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예. 갔다 와서 그만 졸아라. 자, 그래서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다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같이 풀어줬고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이따가 맨 뒷장에서 여러분들 해볼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미분 단원의 맨 끝 단원이에요. 미분 단원의 맨 끝인데 속도와 가속도 부분이죠.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 뒤쪽 문제들은 약간 어려운데 초반부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오늘 그 초반부까지만 얘기하고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단원으로 넘어오면 약간 식을 보는 시점을 조금 바꿔줘야 돼요. 자,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나는 함수들이 거의 다 x축, y축이 요렇게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프도 그리고 뭐 미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는요, 이 x축 자리 여기를 이제 x가 아니라 누가 차지할 거냐면 여기를 t라는 애가 차지할 겁니다. t. 여기서의 t는 뭘까? 뭐의 약자일 것 같아?
우리 아들도 아는 단어야. 속도나 가속도나 위치나 이런 거를 변화시키는 기준이 되는 변수는 뭘까요? 타임. 타임. 그래. 시간이야, 시간. 이제는 x축이 아니라 t축이에요. 기준이 되는 게 t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y축 세로축이 x인 그래프들이 있을 거고, 자, 또는 여기는 똑같이 t축인데 여기가 v인 그래프들이 있을 거고, 또는 자, 여기는 똑같이 t축인데 여기가 a인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을 하는 동안에는 t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x는 위치 또는 거리, 이런 개념의 문자가 x고요. v는 뭘까? v. 속도를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속도. 그러면 a가 뭘까? 가속도.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t가 주인공이에요. t가 주인공이고, 그 t랑 위치 사이의 관계면은 x와 t 사이의 그래프, t랑 속도의 관계면은 v와 t의 그래프, a랑 t의 그래프, 이렇게 세 종류의 그래프가 등장을 할 건데, 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x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vt라고 하고,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at라고 하면, 자, 이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문제를 풀 때. 자, 다시 한번.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t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되고요. 준영아, 제일 중요한 거야.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t에 대해 미분하면 누가 된다고?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되고요.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또 t에 대해 미분하면 뭐가 돼요?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돼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속도라는 게 뭐예요? 순간적인 나의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죠? 속도라는 건 내가 시간당 얼마를 가느냐인데, 이걸 우리가 미분의 개념으로 따따따따따 한순간으로 갖고 오면 그게 순간 변화요. 그게 곧 속도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t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 가속도도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이거 딱 봐도 몇 차 함수 느낌이에요? 몇 차 함수 같아 이거? 이거 지금 여기서 자른 거야. 원래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하윤아, 몇 차 함수 같아? 2차 함수. 그러면 얘가 xt였잖아. 얘를 t에 대해 미분을 하면 몇 차 함수 될까요? 그러면 vt는 이렇게 돼. 그럼 1차 함수를 또 t에 대해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무슨 뭐 fx가 뭐 3x야. 그 미분하면 뭐죠? 3이지. 상수함수가 돼요. 그래서 가속도는 뭐 이렇게. 그치? 이런 느낌으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중간에 보면 여기 얘를 보세요. 얘. 자, 지금 x를 나타내는 식이 나와 있죠? x를 나타내는 식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는 요거 없어요. 요 저거나 x를 나타내는 식이 저거야. 그러면 x가 이거면 v를 나타내는 식을 구해라. 그러면 유림아 어떻게 하라고 얘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거야. 그럼 이거 t에 대해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게 v예요, v. 그러면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은 가연 어떻게 하면 돼? 또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 그러면 t가 1일 때 이 점의 속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이거잖아. 여기다 그냥 t자리 얼마 넣어? 1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식에다가 t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그게 1이라는 순간에서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일까, 윤서야? t가 1일 때의 속도가 얼마일까? 그치? 이렇게. 요게 그런 뜻이죠. 속도식에다가 1 대입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얼마겠죠? 얼마죠?
가속도는 상수함수잖아. 근데 여기다 얼마를 넣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무조건 얼마 돼? 마이너스 4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또 시켜봐야지 또. 유리마 뭐를 미분하면 뭐라고? 그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미분하면 뭐라고? 가속도. 다시 해봐 네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치? 자, 준영아, 뭘 미분하면 뭐가 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치? 자, 호철아,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돼? 박호철. 호철아, 요즘 뭐하냐? 아니, 이거 어쩌다 한 번 조는 게 아니라 거기 그냥 자잖아 그냥. 호철아, 어? 힘 좀 내봐. 곧 끝나 이제. 10분만 힘 좀 내봐. 자, x가 뭘 나타내는 식이라 그랬죠? x 위치 또는 거리 이런 개념이야. 근데 이 x를 t에 대해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 v가 나와. v가 뭔데? 속도랑 속력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속도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v를 다시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 a가 나와. a는 뭔데? 어? 거리 아니고요. 속도가 빨라지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건 뭐의 개념이야? 가속도의 개념이에요. 가속도. 어? 재현이 신났네. 재현이 해봐. 뭐를 미분하면?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념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휙 돌면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거는 위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위치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 여기가 t고 여기가 x인데, 만약에 여기가 t고 여기가 x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어졌어. 그러면 요 지점까지를 기준으로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기까지가 뭐 3초, 여기까지가 5초였어.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나는 0초부터 3초까지는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는 건 x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위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직선에 서 있는데 여기가 수직선에서 0이고 저쪽이 수직선이 플러스라면, 나는 0초부터 3초까지는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다가 3초가 됐을 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여기 출발점으로.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가 요겁니다. 위치 그래프. 근데 이거를 V 그래프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T고 여기가 V야. 그러면 어떤 시험지? 아, 네 시험지? 그거 4층에 있을 텐데? 4층? 교무실에 있는데? 그때 제출하고 갔죠? 4층에 교무실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게 내 책상이거든? 그 책상 왼쪽 끝에 보면은 그 시험지들 있을 거예요. 그거. 알지? 자, V는 어떻게 되냐면, V가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자, 이쪽 방향으로 갔잖아. 올라갔잖아.
그럼 처음에는 속도가 뭐였을까? 처음에는 속도가 양수였던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양수였다가 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속도가 뭐가 된 걸까? 음수로 변한 거예요. 거꾸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V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여기가 3초인 거예요. 여기가 3초.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위치식을 미분한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위치를 미분한 뭐야? 속도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냐면 얘를 fx라고 얘를 ft라고 했을 때 얘가 f't인 거예요. 그래서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f't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면 되냐면 극점을 찾는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극점을 찾는 느낌으로. 봐봐. fx에서 지금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 그래프의 뭐예요? 극대잖아. 그치? 극대. 근데 우리가 극대나 극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이고 거기를 기준으로 f'의 부호가 바뀌면 그게 극점인 거잖아. 그게 이 단원에서는 운동 방향을 바뀔 때이고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러면 극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극점은 자 v 값이 0이고 v 값의 부호가 변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v 값의 부호가 변할 때 그러니까 v가 도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f'. 여기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v가 양수면 점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증가하는 중인 거야. 위치 값이 증가하는 중인 거고 그 다음에 v가 0보다 작으면 이거는 미분계수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위치 값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위치가 감소하고 있는 거. 그니까 v가 0인 순간이 바로 뭐냐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물어봐요. 그러면 극점을 찾는 느낌으로. 그지? VT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111쪽에 있는 위에 그거 뭐야? 확인 1번 풀고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확인 1번을 보면 아주 쉬워요. 위치식이 나와 있어. 자, 위치식이 나와 있으니까 준영아,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려면 위치식을 어떻게 해야 돼? 미분. 자, 그럼 x를 미분하면 v가 된다 그랬죠? v는 뭐라고 써야 돼? 그치, 8t-3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럼 a는 뭐야? 8이겠지, 그치? 자, 그럼 5초에서의 속도는 뭘까요? 속도식에다가 찾아보지마. 속도식에다가 5를 어떻게 하면 돼? 집어넣으면 돼. 그럼 5에서의 속도가 나오는 거지. t가 5일 때의 속도 얼마야? 37. 그 다음에 가속도는 5를 집어넣어도 그냥 얼마야? 그냥 8인 거야. 상수함수니까. 그치? 네, 그래서 t가 5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는 37하고 8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112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간단합니다. 대표 유형 1번을 보면 역시 이번에도 앞에 있는 문제처럼 x가 나왔죠. 위치식이 나왔어요. 가연아, 그럼 위치식을 어떻게 할까? 미분 한번 할게요. v는 뭐가 돼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가속도도 찾자. a는 뭐가 돼요? 6t 마이너스 4 이게 가속도예요. 1번 질문은 뭐냐면 t가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 그랬으니까 준이야, 방금 찾아놓은 식에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3을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v식에다가 3을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앞에 거가 얼마? 27 빼기 12 빼기 4 그럼 얼마예요? 11. 그 다음에 A식에다가도 3을 집어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 1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게 그대로 이제 1번 답인 거고요. 2번이 중요하다. 2번. 하영아, 어떤 순간을 찾으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찾으래.
아까 뭐라 그랬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속도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생각해봐.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휙 돌면 순간적으로 나는 그 순간의 속력이 0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오려면 이 뒤집히는 그 순간은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속도가 0이면서 부호의 변화가 생기는 순간이다. 그래서 딴 거 보지 마시고 요걸 보는 겁니다. 요거. 자, 요걸 보자. 유리마, 여기서 얘가 얼마가 되는 순간을 찾으라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휙 하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반대로 휙 돌면은 도는 그 순간의 속도가 얼마냐고요? 찍기라도 해봐, 찍기라도. 0이라고요, 0. 일로 가다가 일로 방향을 바꾸려면 이 휙 도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된다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를 찾으라고 하면 이 속도식이 얼마가 된다라고 풀어야 돼? 0이 된다라고 놓고 풀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0이라고 놓으면 3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는 0이다라고 놓으면 인수분해가 되죠. 2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t 마이너스 2하고 3t 플러스 2가 되는데 t 값이 두 개가 나오긴 했는데 이 두 개의 t 값 중에 은솔아 당연히 갖다 버려야 되는 게 누굴까요? 마이너스 3분의 2는 의미가 없어요. t가 시간이라고 그랬잖아. t가 시간이라는 건 출발하고서 몇 초가 지났습니까를 나타내는 게 t거든. 그럼 t가 음수라는 거는 출발하기 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t 값이 음수인 거는 요 단원에서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t가 2인 순간 그래서 t는 2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2인 순간이네요. 가속도가 2인 순간. 그치? 어진아,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은 뭐였는데? 그럼 그게 얼마가 됐다? 2가 됐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넘기고 나누면 t는 얼마야? 뭐라고요? 1이지. 1. 그러니까 t가 1일 때에 뭘 찾으세요? 위치를 찾으세요. 그럼 1이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그렇죠. x를 찾으세요인 거잖아. 위치는 x니까. 그래서 t가 1이라는 값을 이 맨 처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요 식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 x식에다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답이 얼마일까? 얼마야, 어진아?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지금 푼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유제 1번입니다. 유제 1번. 지금 한 거 그대로 따라서 유제 1번 답 한번 찾아봐요. 예, 답을 알려줄게요. 1번 t가 4에서의 속도는 유림 얼마? 마이너스 15. 가속도는 12. 이거 틀린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러면은 속도가 0일 때라 그랬죠. 속도가 0일 때. 준영아, 속도가 0일 때 해보니까 t가 뭐 나왔어? 5 나왔어. 그러면 t가 5. 이게 그대로 2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21인 순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지금 3t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15인데 얘가 21이다 라고 놓고 t를 찾아야죠. 그럼 여기서 얘를 쪽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36이잖아. 그러면은 3으로 약분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가 0이고요. 6, 2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t값이 6도는 마이너스 2인데 t값이 음수는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 버려야지. 그래서 t가 6입니다. 6일 때가 속도가 21인 순간인데 그 순간에 전피의 가속도를 찾으랬네.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식에다가 6을 넣으란 얘기잖아. 가속도식에다가. 그러면 가속도식이 뭐냐면 가속도식이 6t-12인데 여기에 x자리에다가 6을 넣으세요 이런 말 아니야? 24가 답이죠. 24. 자,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유제 2번 풀고 마칠게요. 요거는 풀어줄게요. 한번 들어봐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이거래요. 근데 이 점이 원점을 통과할 때라 그랬어. 원점을 통과할 때. 잘 생각해봐. 원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수직선에 찍혀있는 이 숫자 자체가 그 점의 위치거든요. 그럼 원점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위치가 몇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위치가 0이 됐다는 얘기예요. 위치가 0이 됐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자, 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그 위치를 나타내는 식의 값이 0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위치를 나타내는 식의 값이 0이다. 그래서 얘를 풀어서 t값을 몇 개 찾으면 그 t값이 되는 그 순간마다 이 점이 왔다 갔다 하다가 원점을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뭐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가면은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이 나오잖아. 그 지나가는 순간의 시각이 t값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얘를 계산하면. 위치가 0이다라고 놓고 풀면.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하려면 3차 함수니까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립제법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 넣으면 0 돼요? 1 넣으면 0 됩니다. 1 넣으면. 그죠? 1로 조립제법 할게요. 1, 마이너스 10, 27, 마이너스 18 해가지고 1로 조립제법 하면은 1, 1,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18, 18,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t-1 하나 나오고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8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인수분해 되죠. 뒤에 거. 제가 얼마? 요거 인수분해. 머리가 멈췄어요. 돌려 그럼 머리를. 아, 이거 인수분해 하라고요. 이거 인수분해. 진짜 안 돌아요, 진짜. 아니 머리가 아무리 안 들어가도 곱해서 18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9 되는 숫자가 안 보인다고? 99단을 외자. 그리고 63에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t값이 몇 개 나온 거예요? 총 3개 나온 거잖아. t가 1일 때, t가 3일 때, t가 6일 때 3번이나 어디를 지나갔어? 원점을 지나갔어. 근데 그 3번 중에 가장 언제?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라고 했으니까 t가 몇일 때를 말해요? 6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6일 때. t가 6일 때 그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그지? t가 6일 때의 가속도. 그러면 가속도식에다가 6 집어넣으면 얼마냐? 이걸 지금 찾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가속도식을 찾아야 되니까 준이야, 이 위치식을 어떻게 할까? 2번 미분할게요. 먼저 한 번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27이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치. 근데 우린 t에다 얼마 넣을 거니까? 6 넣을 거지? t에다 6 넣을 거야. 그럼 36 마이너스 20 해가지고 답은 16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문제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112에 베이직세는 어디냐? 95까지 요만큼이 숙제고요. 자, 지금 보면 그 프린트 맨 마지막에 아까 했던 부등식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가 4문제 있을 겁니다. 그거부터 풀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시고 그거 끝내고 자기가 목표하는 데까지 교재 검사 끝나면 가면 되겠습니다. 자, 맨 뒷장 풀어보자.